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새 친구의 매력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아까 그 친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지금 제 옆에는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만을 운행하고 있고 현재는 사단법인 전기차 사용자협회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는 박용희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전기자동차를 타고 온 박용희라고 합니다. 아까 그 새 친구분 아주 제 스타일이던데요. 아주 탐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왠지 사심 가득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전기자동차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어떤 점이 다른지, 네. 즉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차와 가장 다르게 되는 것은 바로 회생제동 시스템입니다. 네. 이 회생제동 시스템은 전기자동차가 가면서 바퀴의 회전력을 통해서 바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주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럼 더 멀리 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 차를 운전하실 때 급제동, 급출발을 안 하시잖아요.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제동, 급출발을 안 하시고 완만하게 주행하신다면 더 먼 거리를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 전기자동차는 보조 배터리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기자동차도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우리 일반 내연기관의 보조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시듯이 전기자동차도 아무리 메인 배터리에 전기가 많이 있어도 보조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보통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주행하시면서 보조 배터리에 충전이 되시지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완속, 급속, 충전을 할 때도 보조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휴대용 점퍼 하나 구입했는데 어떻게 잘한 건가요? 와, 프로신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자동차 시동 걸 때는 네. 그 메인 배터리로 전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우리 보통 내연기관에서는 이 방전이 됐을 때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무겁게 해서 시동을 걸시잖아요. 근데 전기자동차는 시동을 걸 수 있는 약간의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때 이런 점퍼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잠시만요. 방금 따끈따끈한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청취자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리에 관한 질문이 많은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전자이신데요. 도대체 제가 어디에서 충전을 하면서 운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전기자동차 유저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네. 일단 주행 전에 미리 내가 충전할 곳의 위치와 마지막 충전 시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충전 계획을 세우고 운행을 하시거든요. 와, 그렇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충전을 돕기 위해서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ev.or.kr이나 네. 한전, 그다음에 EV인프라, EV웨어 등의 충전 정보 앱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충전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배터리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가급적 지하 주차장을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급속 충전보다는 배터리가 잔여 용량이 20% 남았을 때 충전하시면 배터리를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당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한정된 에너지로 오래 주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제가 2016년에 전기차를 처음 샀을 때 아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계속 내연기관만 타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차를 내연기관처럼 몬 거죠. 예를 들면 그날도 참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보통 우리 차 유리에 서리가 끼면 에어컨, 히터들을 많이 켜시는데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저도 서리가 끼길래 에어컨이랑 히터를 켰거든요. 네.
그랬더니 충전 용량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어머. 네. 충전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충전 계획을 열심히 세웠는데 네. 실제로 가서 직접 해보니 이 계획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랬군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 없어서 서울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거든요. 그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통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통해서 이 난방이나 부분이 가능하지만 전기차는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없기 때문에 네. 난방을 위해서는 메인 배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난방 시에 구동용 메인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히터와 에어컨을 과다하게 작동하는 전력 소모가 커지면서 주행 거리가 많이 단축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명심을 좀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전기 자동차를 탈 때에는 가속 시에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고 해제하시고 항상 지정된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거기에 좀 덤으로 네.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 전용 타이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전기 자동차 전용 타이어를 이용하시는 것도 주행 거리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위원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는 전기 자동차 유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보험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사실 전기 자동차의 보험 가입도 일반 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보험사인 H사, D사인 경우에도 실제 전기 자동차 전용 보험을 출시하고 있고요. 네. 전기 자동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험들이 일반 보험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실제로 내연기관보다 아무래도 전기로 가는 차이기 때문에 방전의 위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험보다는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은 실제 견인의 거리라든지 견인을 통해서 근처 전기차 충전소까지 좀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거리가 좀 다른 일반 차량의 서비스보다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뭐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할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마치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미리 돌발 퀴즈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자, 돌발 퀴즈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기차 충전기 앞에 주차면을 무단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 9월부터 충전 방해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일반 내연 차량이나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충전을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과연 벌금은 얼마일까요? 네.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글쎄요. 네. 사실 이 전기차를 타시지 않더라도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내연기관 운전자들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마트나 아니면 고속도로에 가실 때 보면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전기차 충전소 앞에 너무 항상 전기차가 없다는 이유로 이 주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전기차니까 주차구역에 주차해야지 하시고 충전을 안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벌금을 10만 원을 물게 되시니까 적지 않습니다. 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충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내연기관 차량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전기차가 주차돼 있어서 이렇게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법안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충전하기 쉬운 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전기 자동차 운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소도 많이 생겼고요. 이번 차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예비 전기 자동차 유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